그래서 지금 메시까지 되었고 이제 하중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베이스를 고정하겠습니다. 픽스 서피스 가신 다음에 메시를 끄고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 면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중으로는 오늘은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쓸게요. 그래서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 가정은 제가 이 홀에 특정 부품이 껴진 다음에 위쪽으로 일정 부분 변이가 생기는 상황을 가정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브라켓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는지 확인할 거고, 그렇기 위해서 이 홀에 껴지는 부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쓸 거고요. 가운데를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요 포인트에 리모트 포인트가 생기고 이 점 기준으로 이제 변이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 저는 요 가운데 점이 아니라 곧 그 점을 요 베이스 라인 고정한 요 라인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방향에서 0으로 입력해 주시면 요렇게, Y도 0으로 입력해 주시면 이제 요 위치에서 제가 이 베이스 플레이트 사실은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라인에서 움직이는 어떤 부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위치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 리모트 포인트를 움직인 거고요. 이렇게 좌표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포스팅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하중 방향은 상단으로 0.2mm로 하고 나머지는 다 변이도 없이 회전도 없이 강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헤이비어도 리지드로 해서 아주 강하게 이 가운데 위치에서 위쪽으로 움직이게끔 제가 줄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볼트 프리텐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전에 이 위쪽 브라켓을 숨겨 주시고요. 아래쪽도 숨길게요. 숨기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서트 가면 볼트 프리텐션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해 주시고요. 지오메트리에서 바디를 선택할 수도 있고 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페이스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뭐 추가 없이 바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지오메트리가 있다면 페이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 축이 생성이 되면서 이 화살표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Define by 가시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드와 어저스먼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로드를 저희는 2000N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0N의 볼트를 줄 거고, 그리고 제가 스텝을 여러 단계로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넬 세팅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이렇게 스텝을 만들고 첫 번째 스텝 그래서 오토 타임 스태핑을 ON을 시켜주시고 제가 미리 세팅한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 10, 1000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똑같이 ON을 해서 요거는 스텝 2개만 해도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5개로 할게요. 5개, 5개에서 10개 이렇게 하고 5개로 이렇게 하고 3번은 여기도 10개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디플렉션도 ON으로 하고 나머지는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리텐션으로 오시면 이제 로드가 계속 2000N이 적용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락으로 할게요. 락으로 바꾸고 세 번째도 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스텝 1에서 2000N를 텐션을 주고 그 다음에 락해서 세 번째 스텝에서 하중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듀플리컷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옆에 거를 선택을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방금 세팅한 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스텝 3에서 하중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 때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 1에서 2mm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0으로 만들어 주시고 0으로 놓고 이 스텝 3에서 0.2mm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제가 이렇게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3에서만 0.2mm로 이렇게 작용하도록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쨌든 스텝 1, 스텝 2도 강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면 그대로 넣으시고, 만약에 난 이것도 필요 없다 하고 싶으시면 우클릭 하시면 이 디액티베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예 이 하중 조건 자체를 이제 실행시키지 않고 원하는 데서만 액티베이트를 시켜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꺼내서 보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 잘린 면에 고정을 하고, 그리고 홀 쪽에 껴진 부품을 상단으로 0.2mm로 실제 푸는 계산을 해볼 건데, 그거는 3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1, 2단계에서는 볼트 프리텐션을 뭐 각각 2000N씩 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이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당겨서 어떻게 거동이 되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솔브를 눌러주세요. 계산이 다 되었고요. 이게 비선형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이터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솔루션 가보시면 이 솔루션 아웃풋에서 이 force convergence 보면 이렇게 지금 이 파란색이 스텝 기준인데 총 3개 스텝에 대해서 다 풀었고, 그 사이에 어떻게 force가 수렴해 가는지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비선형 해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먼저 변형을 볼 건데요. 변형은 제가 관심 있는 그 힘이 가해진 상태에 볼트 프리텐션이 가해진 1단계 결과를 보고 듀플리컷해서 2단계 2번, 그리고 듀플리컷해서 마지막 3단계까지 이렇게 변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볼게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관심 있는 이 브라켓만 선택을 해서 동일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인설트 가셔서 컨택 툴을 가주신 다음에요. 컨택이 많은데 다 꺼주시고, 저는 관심 있는 게 브라켓과 베이스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이에 압력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릭션을만 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스테이터스 말고 인설트 가셔서 프레셔와, 그리고 인설트 가셔서 이 페네트레이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것도 동일하게 이제 1, 2, 3단계 보지 않고 스텝 2와 듀플리컷해서 스텝 3 보고, 프레셔는 스텝 2와 똑같이 듀플리컷해서 스텝 3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리컷도 페네트레이션도 스텝 2와 스텝 3로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인설트 가시면 볼트 툴이라고 있어요. 볼트 툴을 사용하시면 저희가 볼트 프리텐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똑같이 컨택 툴처럼 사용한 이 볼트 프리텐션을 선택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어저스먼트와 워킹 로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스텝 설정할 필요는 없고, 이 상태에서 이밸류에이트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좀 결과를 많이 넣었는데 설명을 위해서 좀 많이 넣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밑에 보시면 1단계 결과고요. 이때가 저희가 프리텐션을 준 딱 그 결과 상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보시면 압축된 게 지금 겉에서는 보이지 않고 제가 이걸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플레인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잘라서 위쪽 면을 봐야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가운데가 잘라서 압축이 되면서 힘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압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힘이 가운데를 통해서 압축이기 때문에 볼트와 너트도 이쪽 주변으로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 볼트와 오른쪽 볼트 다 동일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양은 동일해요. 앞에서 나온 압축량과 두 번째 압축량은 동일해서 딱 락킹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갔을 때는 저희가 실제 준 하중, 요 가운데 리모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0.2mm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브라켓 상단이 0.2mm 움직이게 됐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볼트가 그 힘을 같이 받아주면서 아래 베이스를 들어 올리는 방식인데, 지금 스케일이 투르 스케일이기 때문에 보기 어려워서 오토 스케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증폭돼서 보여서 결과를 아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 당기는 방향 때문에 이 볼트의 좌측은 이렇게 벌어진 식으로 이제 프릭셔널 컨택을 줬기 때문에 컨택이 벌어졌고, 우측은 그대로 붙어서 유지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형상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플레이에서 보시면 4초로 해놓고 재생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주면 이렇게 밴딩이 되면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압축되는 것도, 잠시만요, 요 1번 가서 스케일을 오토 스케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압축이 되는지 좀 과장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이 볼트가 힘을 받게 되고, 이 겹쳐 있는 부분이 힘을 지지해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볼록 들어가게끔, 반대로 너트도 당겨지는 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밴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스를 볼게요. 그래서 1단계 스트레스를 보시면 지금 계속 오토 스케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볼트 헤드가 누르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엣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값이 높게 나오는데, 이런 값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골고루 눌리는 이쪽 면을 어떤 스트레스가 받는지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락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제 스텝 3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당겨지면서 어디에 스트레스가 몰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관심 있는 게 이 안쪽에 프로블에서 이 안쪽 펜팅 안쪽에 스트레스가 관심이 있는데, 지금 한 130MPa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을 볼 건데, 제가 이 안쪽 면 브라켓하고 베이스가 걸리는 이 면의 스테이터스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요 2번 락킹이 돼서 딱 프리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을 받는 요 가운데만 지금 스티킹으로 붙어 있고, 나머지는 붙어 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고, 스텝 3에서 보면 당긴 다음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좌측은 이런 게 벌어지면서 갭이 생겼지만, 우측은 이제 요 빨갛게 되는 부분만 스티킹이 일어나고, 나머지 요 주황색 부분은 컨택이 되었지만 약간 슬라이딩이 되는 그 컨택 상태입니다. 동일한 거를 프레셔로 보셔도 스텝 2에서는 이 힘이 걸리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압축이 걸려 있고요. 그 대신에 스텝 3로 가면 압축이 요 가운데 위주로 걸리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플레이를 해보면 처음에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당기면서 압축되는 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네트레이션을 보면 지금 요 가운데 면이 둘 사이가 10,000분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스텝 3에서도 10,000분의 1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컨택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볼트 툴을 보면 첫 번째로
어저스먼트를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저스먼트가 1단계에서 쭉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가 결국 2000N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볼트 이 샹크 부분에는 0.01205만큼의 이만큼 압축량이 되면 2000N만큼 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동된 양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워킹로드로 보시면 먼저 요 2단계 와서 보시면 이렇게 2000N이 지금 걸려 있고, 그 이후에 다른 하중에 의해서 3단계로 오면 지금 볼트에 3580N만큼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갖고 있는 볼트 프리텐션 플러스 당겨지는 힘이 3580N만큼 버티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볼트가 버틸 수 있는지, 이 축의 단면이랑 걸리는 힘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구하고 뭐 이렇게 물성치를 비교해 보셔도 되고, 아예 이 볼트에서 스트레스를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할 때 솔리드 모델 슬라이스 하는 것과 그 가운데 부분 프리텐션 적용하는 거, 그리고 스텝 나눠서 스텝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거를 이제 이 볼트 너트 모델링 없이 빔으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작성했던 이 스태틱 스트럭처를 듀플리컷해서 복사해 주세요. 복사가 되었고 그대로 모델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네, 모델이 불러왔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 예제에서는 볼트랑 너트를 다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중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서프레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이제 커넥션으로 오셔서 이 프릭셔널을 그대로 살려두시고 더 이상 다른 컨택은 사용하지 않고, 이 커넥션 보시면 이 빔이 있어요. 빔에서 보디 투 보디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위쪽에 이제 서로 연결한 빔의 물성치와 지름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고, 반지름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2.5mm로 넣어주고 그대로 물성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는 부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일단 이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볼트 헤드가 닿는 위쪽 면을 선택해 줄게요. 그래서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주셔야 될 게 이제 레퍼런스 로케이션을 다시 선택을 해서 이 위쪽 홀의 가운데를 선택해 줄 거기 때문에 다시 요 엣지로 바꾼 다음에 요 면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요 가운데로 이제 시작점이, 빔이 시작점이 선택이 되었고, 대신에 저희는 이 볼트 헤드만큼 닿는 면만 연결하고 싶기 때문에 이 핀볼 리전에서 그 볼트 사이즈만큼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육각 모양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5.5mm로 유사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면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쪽 면도 동일하게 페이스를 선택하고 이 면을 선택하고요. 너트가 닿는 면이죠. 선택을 하고 모바일 로케이션을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빔이 생성이 되었고, 똑같이 아래도 5.5mm만큼 핀볼 리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나왔고요. 옆으로 해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위쪽이 레퍼런스의 핀볼, 아래쪽이 모바일의 핀볼이고요. 이 핀볼 안의 영역만 저희가 페이스를 통해서 이 위쪽 면을 선택했지만 실제 작용되는 면은 이 핀볼 안에 들어가는 면만 이 조인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볼트 헤드를 연결한 것 같은 효과를 줘요. 너트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너트와
볼트 크기에 맞춰서 이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이 빔이 들어간 게, 이 빔은 위쪽에서 설정한 이 레디어스만큼 원형 타입으로 일종의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샹크처럼 작용하게끔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다 되었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 옆면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는 동일하고 이 레퍼런스 로케이션을 다시 이쪽으로 바꿔주시고, 모바일 로케이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빔과 핀볼 이전까지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제 메쉬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이제 볼트 프리텐션을 아까 면을 선택해서 했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스코핑 메소드에서 빔 커넥션이 있어요. 이 빔 커넥션을 선택하시면 만든 저희가 빔 엘리먼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도 동일하게 빔 커넥션 가셔서 만든 것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앞에 설정한 값들이 다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 달라진 점은 이 볼트 툴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볼트 툴은 아까 지오메트리 통해서 설정한 것만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그냥 지워주시고요. 대신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요 두 개를 잡은 상태에서 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풀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계산이 다 되었고요. 결과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저희가 그 볼트 프리텐션에 걸렸을 때 스텝 1 결과와 2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아실 수 있고, 다시 스텝 3 결과를 보면 이 위쪽 면을 당겼을 때랑 그런 것 때문에 딸려 들어오는 이 형태, 오토로 볼게요. 오토 스케일로 보면 아까와 유사하게 이 좌측은 벌어지고 우측은 계속 붙어있는 이 형태를 그대로 모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보면 이제 이건 오토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압축되어 있을 때 너무 크니까 0.5 정도로, 네,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까와 좀 달라진 점은 볼트 너트 부분이 없이 그냥 위쪽 핀볼을 이용해서 다 하나의 면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이 면은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면서 쭉 내려오게 돼요. 아까는 그 볼트 헤드가 어느 정도 밴딩 같은 형상을 나타내면서 누르게 돼서 좀 어떤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압축이 되지만, 지금은 설정한 핀볼 이전이 그대로 이렇게 눌러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스텝 1 결과, 스텝 2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스텝 3 결과는 이렇게 다시 오토로 바꿔주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아까 저 관심 있는 게 가운데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를 보면 139, 140 정도 나왔는데, 아까는 132 메가파스칼이었는데 지금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 툴도 봐보면 아래쪽 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텝 2 결과 동일하게 가운데가 먼저 이렇게 압축이 되면 스티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겼을 때는 이 우측이 아까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프레셔를 봐도 이제 가운데 쪽 이제 압축이 되는 게 표현이 되고, 당겼을 때도 프레셔가 이 우측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 프리텐션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그래프 보시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어저스먼트, 아까 보셨죠? 얼만큼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얼만큼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지 어저스먼트가 이렇게 값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볼트 프리텐션이 결과적으로 이제 2000뉴턴이 걸리고, 마지막에 워킹은 4700뉴턴이 걸리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지금 다르게 나오게 돼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제 볼트 헤드와 너트를 모델링 없이 했기 때문에 더 큰 힘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비주얼로도 좀 보여드리면, 요 솔루션 인포메이션 오셔서 비지블 온 리저트를 yes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오토 스케일 말고 true로 해볼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빔 엘리먼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빨간 것들이 다 아까 핀볼 리전에 있는 메쉬들만 다 연결되게 돼서 이 부분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고동을 할 때는 좀 더 리지드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단면을 보셔도 지금 이렇게 가운데는 이제 빔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빔 엘리먼트를 쓰면 이제 아무래도 그 스크류, 볼트와 너트 모델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간단하고, 그리고 이 잡아주는 것도 빔 모델로 해주면 좀 더 빠르게, 뭐 시간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이 효과를 줄 수 있고, 대신에 단점은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솔리드로 할수록 더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충격이 작용할 때도 가운데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고, 그 볼트 헤드와 너트 또는 그 사이에는 만약에 워셔가 있다면 워셔 면작이 다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볼트 주변부에는 큰 상관이 없고 그냥 연결되는 거와 그 프리텐션만 주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빔 모델을 이용해서도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볼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링크 보여드리면서 그 사이트에서 8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솔리드 모델 사용하는 방법과 빔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과정과 실제 실습을 통해서도 결과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좀 공부해보고 확인해본 바로는 이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초보분들께서는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